안녕하세요. 더 퇴직연금입니다. 오늘은 DC형 상품 중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동영상 내용입니다. 그럼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투자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이자는 이자율로 표현되는데요. 기간에 따른 고정 이자율로 표현됩니다. 시중에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짜리가 있는데요. 통상 1년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퇴직금이 5천만 원입니다. 이 퇴직금을 1년 기준 이자율이 2.6%로 투자한다면 근로자의 1년 뒤 DC형 잔고는 원금 5천만 원에 이자 130만 원이 붙어서 5,130만 원이 잔고로 되어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안정형 상품으로 투자 원금인 퇴직금과 그 이자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금자 보호 상품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 보장 상품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여기서 이 금융기관당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당초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은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여러 상품이 있더라도 그 합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상품은 좀 다릅니다. 가입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다른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있더라도 그 상품과 섞이지 않고 별도로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해라는 은행에 예금이 3천만 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DC형에 가입을 해서 안전해 은행에서 제시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5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입자는 퇴직연금 상품 5천만 원에 대해서 별도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예금 3천만 원,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 5천만 원 각각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보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보장 상품은 금융회사인 금융사업자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보장하는 상품은 예금자 보호 같은 보호장치는 없습니다. 단지 퇴직연금 사업자의 신용등급만으로 안정성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보장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경우 그 퇴직연금 사업자의 신용등급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과 사업자 보호되는 상품에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금자 보호 상품은 뭐니 해도 법에서 정한 금액 5천만 원까지 공적 자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한도 금액 5천만 원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6천만 원인 경우 한도를 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점도 해결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보장하므로 금융기관을 달리하면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8천만 원이신 분들은 예금자 보호 상품 한 개만 들으면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지만 상품을 2개 투자하면 5천만 원에 5천만 원,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 의해 보호가 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장점은 보호 금액의 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퇴직금이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이 하나의 상품에 가입함으로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약점은 예금자 보호 상품에 비해 보장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품 공급 기간의 신용 등급이 높은 경우 사업자 보장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희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중요한 요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인 약정기간입니다. 약정기간은 금리를 보장해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약정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등 다양합니다. 그 이외에도 상품을 만들기에 따라 여러 약정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1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약정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당시 금리를 1년간 고정금리로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서 금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는 약정 기간 동안 고정금리입니다. 금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했을 때 금리가 2%이고 약정 기간이 1년이라면 그 1년 동안 2%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금리는 각 상품 제공 기간이 월 단위로 공시를 하고 적용합니다. 이 공시한다는 것의 의미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리를 공적으로 알린다는 의미입니다. 월 단위로 적용된다는 것은 월마다 금리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고정된다는 것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월에 공시된 금리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투자된 금액에 대해 약정 기간 동안, 여기서는 1년이라고 할게요. 이 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쭉 적용이 됩니다. 또 2월이 되면 새로운 금리가 공시되고 이 공시된 금리는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적용되고 그 투자기간 1년 동안 쭉 고정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월 다른 금리가 공시되고 그 약정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3월과 4월이 있습니다. 3월 금리가 1년 만기로 2.3%라고 하겠습니다. 3월 28일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매수하여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상품 매수 일자가 3월 안에 있으니까 3월 금리 2.3%를 적용받습니다. 약정 기간은 1년이므로 금리는 내년 3월 27일까지 적용받습니다. 금리는 월 단위로 공시되니까 4월 금리가 2.1%라고 할게요. 만약 투자를 4월에 시작한다면 금리는 1년간 2.1%로 적용받습니다. 결국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라도 언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 금리 공시일은 매월 한 25일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다음 달에 적용될 금리를 보시고 이번 달이 높으면 이번 달에 매수하시고 다음 달이 높으면 며칠 기다렸다가 다음 달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4월 금리 2.1%보다 3월 금리 2.3%가 높으니까 3월 달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겠죠. 약정 기간 만기 후 보통 1년 후가 되겠죠.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금융기관에서 만기가 되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자동적으로 현금화됩니다. 다른 금융상품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는 것이죠. DC형 근로자가 어떤 상품에 다시 투자할게 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라고 하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전과 동일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다시 투자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당초 투자했던 것과 다르겠죠. 두 번째는 그냥 현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 현금에 이자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시나리오는 온전하게 해당 금융기관의 시스템 차이입니다. 따라서 DC형 근로자께서는 본인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 만기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보통 1년으로 고정금리 이자율을 갖습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의 퇴직금이 5천만 원입니다. 이 퇴직금을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한다고 하겠습니다. 투자 시점에서 1년 기준으로 이자율이 2.5%입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내 DC형 계좌 잔고는 퇴직금 원금 5천만 원에 이자 125만 원이 붙어서
5,12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기 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마음이 변해서 퇴직금을 빼서 다른 상품에 투자한다고 하면 해지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이 해지 수수료라는 용어는 뭔가 추가로 돈을 더 낸다거나 어떤 부담을 해야 한다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에서 해지 수수료는 뭔가 돈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 단지 보통 최초 약속한 금리를 다 주지 않고 당초 금리에서 몇 프로를 차감한 금액만 이자로 준다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 2.5%의 금리였는데 중도 해지하면 1% 해지 수수료를 차감해서 1.5%의 이자를 준다. 이런 식입니다. 해지 수수료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마다 다릅니다.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각각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투자기간이 1년 너무 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기간이 짧은 상품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오늘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